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K510이 진행하는 생로병사 몸과 마음 치유학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계절적으로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듯 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기에 치유농업으로 공부하고 책도 열심히 보고 또 이제 가을 농사를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운동하기 좋고 또 책 보기 좋은 이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치유농업 2급 자격과정 지난 6월 9회차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2급 과정 본 과목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은 또 중요한 차후에 또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과목으로 시험 과목 중에 치유관광 모델 개발이라고 하는 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유관광 모델에는 총 4개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자, 이 내용은 역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자료를 기초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에 제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농촌 치유 관광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은 이렇게 라고 하는 자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촌의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치유관광 모델, 이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농촌에서 만나는 일상 탈출, 심가 치유. 자, 여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농촌관광 즐길거리 재발견 해서 기존의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자원들을 어떻게 치유 관광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맥락에서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좋은 연구를 해주신 농촌자원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설명할 순서는 4개 과제인데요. 농촌치유관광의 이해, 그리고 농촌치유관광 공간의 이해, 그리고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유관광 운영에 대해서 4개 과제를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소 좀 내용이 많아서 오늘 방송은 조금 다른 때보다 시간이 길 수 있는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나눠서 하기에는 조금 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농촌 치유 관광의 이해. 자, 기존의 농촌 체험 관광, 또 농촌 체험 활동, 이런 부분들과 좀 대별되는 용어일 수 있는데요. 먼저 몇 가지 그 개념적인 그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농촌 치유 관광이 뭐냐? 자, 일상에서 벗어나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그 형태의 관광을 말하는데, 농촌에서 또 농업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치유적인 기능을 갖게 하는 이런 관광과 체험 활동. 그래서 일반 인들의 그 스트레스 해소, 또 심신의 어떤 그 회복, 이런 것이 치유적으로 효과성을 내도록 하는 부분이 농촌 치유 관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를 위한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치유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지역에서 다양한 치유 자원을 활용해서 또 준비된 이 전문가로부터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마을, 이게 이제 치유마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자원이라고 하면은 이런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유무용의 다양한 자원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자연 환경이 이렇고 경관, 그 다음에 역사, 문화, 시설, 또 지역별로 나오는 특산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적 자원들, 이런 부분들이 치유 자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치유적 요소라고 하면은 농촌에서 치유 관광을 통해서 치유적 영역, 즉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러한 치유 기능을 갖는 이 요소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치유농장, 치유마을,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치유농업지구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연계되었을 때 치유 관광이 운영이 될 것이다. 자, 다음 치유 관광과 체험 관광의 차이를 개념적 차이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 먼저 치유 관광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치유적 기능, 치유적 요소를 가진 관광으로서 어떤 그 프로그램 활동, 또 체험 활동이 주 목적이 될 것이고, 요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뭐 우울, 그 다음에 이 일상의 어떤 심신을 회복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면은, 체험 관광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한이 되어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분들 관광을 하고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그것도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은 가까운 지역에 먹거리를 찾아서, 아니면 볼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이런 활동, 그래서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또 갖게 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자, 목적 면에서 있지만은 치유적 기능을 갖느냐, 아니면 단순히 여가 활동으로 놀이로 체험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 면에서는 건강 증진 면에서 어떤 효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식별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치유 관광의 몫이고,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운영자 역량, 이 부분은 기존에 해오던 체험 관광보다는 좀 더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 또 건강 증진, 여기에 더 포커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 또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촌 치유 관광의 유형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교류 치유형, 그 다음에 휴식 치유형, 그 다음에 운동 치유형,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교류 치유형은 농촌의 문화와 삶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경험을 하고, 즉 지역 주민들과 참여자들, 뭐 대다수는 또 도시민들이 되겠지만은 서로 사회적 교류, 즉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하여 교감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상호 이해하는 이런 형태를 교류 치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휴식 치유형은 농촌의 자연 환경 속에서 정신적, 신체적 이완을 통해서 조금 경직되어 있는 직무 스트레스, 또 직업 공간, 이런 직장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피로를 덜고, 그 다음에 심신을 재충전하고 하는, 그야말로 심과 휴식에 중심을 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 치유형은 농촌의 산과 들과 이런 자연, 또 야외 공간을 활동해서 이 근력 활동을 통해서 운동하는
이래서 신체적 기능을 갖게 하는 뭐 라이딩도 아주 좋은 이런 운동 치유형이 될 수 있고요. 또 산행, 트레킹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죠. 자,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는 치유 관광에 있어서 공간의 이해. 자, 이제 농촌의 가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능을 넘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문화적, 사회적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현대인들의 삶의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자,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치유,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자연 치유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 농촌이 주는 이 자원, 풍경들이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소리가 주는, 자연의 소리가 주는 효과, 또 향기라든지 이런 후각적인 효과, 그 다음에 어떤 자연물을 만지면서 느껴지는 촉감, 또 먹거리, 음식, 전통 음식 이런 걸 통해서 피로와 또 만족감을 갖는 이런 이 음식을 통한 회복.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연과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이 쉼과 휴식을 주는 이런 공간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치유 관광 공간을 이 치유적인 기능을 갖도록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공간 조성 단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마을의 치유 자원과 적용하고자 하는 어떤 자원들을 잘 프로그래밍화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유형별로 내용들을 잘 도출해서 농촌다움을 잘 유지하고, 또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제 조성을 하는데, 먼저 현상, 자원 분석을 통해서 조성해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예를 들면은 교류용으로 할지, 휴식용으로 할지, 운동치유용으로 할지, 아니면 이걸 다 통합해서 할지,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면은, 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황 분석은 마을 내에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치유 자원을 탐색하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환경,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시설들, 뭐 노인정, 그 다음에 공가, 그 다음에 창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런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아우러질 수 있도록 종합하는 부분들이 이제 현황 분석이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성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입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체 역량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시설을 집중해서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공가가 있다면 거기에 목공소를 운영해서 공방을 꾸민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템을 정하고, 이 과정에서 선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치유 마을에 대한 우수 사례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 마을에 맞는 이런 이 모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이 교류 치유형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물에 따른 교류 치유 시설. 자,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매개물은 이제 문화, 또 농업이나 농산물, 동물, 식물 여러 것이 있죠. 자, 문화 같으면은 뭐 미술 치유, 공예 치유,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목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음악 치유, 향기 치유, 또 이 음식 치유, 전통 음식, 아니면 힐링 푸드, 뭐 칼라 푸드 이런 등등의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업 농산물이라고 하면은 텃밭, 뭐 가수원 이런 기존 이 농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그다음에 동물, 식물, 또 곤충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법,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휴식 치유형은 그게 공간을 실내와 실외로 나누어서 실내 같으면은 좀 정적인 명상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뭐 피부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조성을 해야 되고 또 실내 같으면은 잘 가꿔진 치유 정원들 거기서도 여러 가지 뭐 잔디광장 또 숲길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햇살 따뜻한 이런 공간에서 일광욕을 한다든지 숲속에서 풍욕을 한다든지 바람을 맞으면서 그 다음에 또 수치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 공간으로 휴식치유용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치유형은 저강도, 중강강도, 고강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뭐 걷기, 맨손 체조, 그 다음에 지압 활동, 뭐 파워워킹, 근력 운동, 또 등산, 승마. 승마도 좀 치유농업의 이 정책화되면서 아주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댄서 이런 것들을 강도별로 대상자에게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을 하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조성 단계 중에 이제 계획 수립. 자, 이런 것들이 자구분이 되었으면은 공간 조성과 또 시설 배치에 대한 부분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 조성은 예를 들면 체험 공간, 체험로를, 루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산책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텃밭, 정원, 또 뭐 그늘이 있는 자연 공간, 쉼터, 또 이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적인 놀이터, 이제 이런 공간들을 있는 것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간 조성에는 최대한 자연 환경과 친화적으로 조성을 하고 또 경관적으로 보기에 좋은 이런 공간을 계획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동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배치 이런 것이 치유적으로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또 높일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한 개의 마을이 있다면은 이 교류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휴식형으로 할 것인지 또 이 운동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할 것인지 그러한 기능별로 시설을 가지고 기존 있는 이 시설에 대한 기능을 잘 파악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은 보완적으로 배치를 하면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 같이 교류치유시설은 뭐 카페,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동공간, 또 뭐 가수원, 이런 또 공동텃밭, 이러면 지역 주민들과 또 체험객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이런 공간으로 특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휴식 치유시설은 좀 정적으로 조용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공간에 개인이나 아니면 소수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운동치유는 보다 더 넓은 뭐 둘레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로를 따라가지고 라이딩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공간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시설은 주차장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편의시설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잘 통합해서 해야 될 것이다. 자, 이런 거를 계획을 하려면은 농촌에서 농촌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 한 5, 60대들은 다 농촌살이를 많이 해봤지만은 지금 40대, 30대, 20대 분들은 농촌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행 중에 실행한 이후에 사후 관리 부분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간들, 그 다음에 이 시설들에 대한 업무 분담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마을 단위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협력 관계가 잘 돼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위생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누군가 와서 사용을 했다면은 그 다음 이후에 잘 정비가 되고 정위치에 가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공간 조성의 단계가 될 것이다. 환경시설물 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청소와 미화 환경 문제, 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농촌 같은 데 가면은 폐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경관시설, 치유시설 이런 것들. 경관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절마다 꽃이 피는 게 다르면은 다 이제 꽃이 지고 난 부분들은 작물들은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후 관리에 이제 들어갈 부분들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도 총 5개 단계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이 될 텐데, 먼저 자원 발굴에 대한 자원을 탐색하고 조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발굴 단계,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방향 설정 단계,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초안이 작성되면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시범 운영을 통한 최종적인 점검 및 평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이 내용도 자세하게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원 발굴은 뭐 농촌 지역은 자원이 너무 풍부하게 많죠. 자, 문헌적으로 뭐 면지라든지 또 그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런 이 문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또 지역민들의 면담을 통해서 물어보다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의 구전에 의해서 내려오는 정말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야기 자원, 이런 특징적인 자원들을 발굴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향 설정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유형별로 어떻게 컨셉을 잡을 것인가, 거기에 컨셉에 따라 가지고 고객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설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면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만나서 토론회나 어떤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동기를 통해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들, 이게 주체인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또 지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유형별로 설계를 하고, 이걸 가지고 그 운용할 스태프들, 멤버들이 이 연습을 하고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 뭐 필요하다면 어떤 잘 되어 있는 곳에 견학을 통한 이런 것을 통해서 역량을 개발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다 준비가 되면은 누군가 대상자를 가지고 시연을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그래서 마지막 보완 평가를 해보는 이런 단계로 발전을 시키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개 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치유관광에 대한 운영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 유형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촌의 정서와 삶, 만남이 있는 교류 치유형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역 주민과 찾아오는 고객들, 대부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도농교류가 만나서 교류하고 상생하는 이런 이 치유의 형태가 되는데요. 이는 이 목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개개인에게는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를 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집단 활동을 통해서 상호를 알고 이해하는 이런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대상은 거기 하단부에 있지만은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이런 부분들. 자, 요즘은 나홀로족들이 많이 있죠. 1인 가족이 많이 있고 또 이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떤 취업 문제나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40, 50, 60 세대들은 갱년기 또 또 뭡니까 은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는 스트레스, 우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럴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활동하는 대상자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핵심 활동은 농촌의 문화와 전통과 공동체의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제가 이제 이 농촌 지역에 세종시 농촌 지역에 와서 했던 사례 중에 시골에 어머니들이 평생 해왔던 전통 음식을 통해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았어요. 너무 만족해하고 또 안 하냐고 재촉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교류 치유형 치유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효과 측정 척도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뭐 간단하게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지필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실시할 때 다 이렇게 지필 종이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발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훨씬 배가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자 필요 여건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가장 쉬운 게 마을 회관 이런 공간들이 좋은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 장에 이제 운영 방법이나 주민 참여 방안, 운영자에 필요한 역량, 뭐 입지적 특성 이런 것들은 내용이 많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슬라이드로 좀 참고를 해서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운영자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지금 치유농업사가 이제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되고 있고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 퍼실러테이터라든지 크리에이터라든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런 또 해설사라든지 교육을 받은 이런 어느 정도 이 구조화가 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이 대목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보면은 이제 마을 시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사항 중에 안전과 위생관리 문제. 자, 시설은 뭐 기존에 있던 공간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을회관,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공가, 그 다음에 공동체 그 어떤 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농촌 그 폐창고를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약 한 3억 5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다목적 교육관으로 새로 이제 짓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안전과 위생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또 중요하다. 이제는 특히 젊은 층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위생적으로, 안전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은 기피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그 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화장실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좋아야 된다. 그리고 안전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개들이 막 이렇게 풀어져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통제해서 묶어두도록 하고 이런 이 조치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쉼과 휴식, 편안함이 있는 휴식 치유형은 먼저 살펴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지쳐있는 도시민들, 지쳐있는 직장인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환경적으로 새로운 공간에서 좀 더 편하게 쉬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이 자료에도 잘 담겨져 있는데 농촌에서 만나는 일상 탈출, 쉼과 치유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정말 멍 때리기 또 이제 날이 쌀쌀해지면 저녁에 불을 피워놓고 하룻가위 앞에서 불을 바라보면서 째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아주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농촌이 주는 자연 환경 속에서 휴식과 그리고 여유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심신을 회복해 하는 이런 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요 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직무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는 직장인들, 또 공무원들, 또 뭐 학생들 이런 이제 특정 대상을 타겟팅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핵심 활동은 뭔가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가 단순하게 해서 그들에게 시간을 많이 줌으로써 그냥 여유 있게 쉬다 가고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좋을 것이다. 자, 거기에 이제 필요 요건들을 보면은 그러한 정적인 공간에서는 이제 뭐 농촌 주변에 어떤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축사가 있어가지고 뭐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공간 설정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 방법이나 주민 참여 방안이나 운영자에 필요한 역량 자 이런 측면에서는 역시 운영자 필요 역량 측면에서 예를 들면 아로마 테라피에서 아주 전문성이 가지고 있는 또 미술 치료, 음악 치료적인 분야에서 좀 역량이 있는 이런 전문가들 그 다음에 뭐 피부 미용에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좀 보다 정적이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자 다음 그 자연 뭐 자원 마을 시설 자 자연 자원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예양리 마을을 치유 마을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둘레길을 이제 좀 가꾸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둘레길 숲속에서 요가도 할 수 있고 음악회도 할 수 있고 또 실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 이제 마을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공간들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운동 치유형 자연 속에서 신체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이 운동 치유형 자 이것은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신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야외 공간에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근력도 강화하고 좀 신체적 이 활동을 촉진시키는 이제 가을이면 이런 활동을 하기 아주 좋은 부분들이 되겠죠. 자 주요 대상은 뭐 운동이 부족한 요즘 청소년들 얼마나 좋아요. 자전거 타기 또 이 논밭을 거니는 이런 활동들 그래서 체력이 떨어져서 좀 이 체력을 증진해야 될 이런 대상자들에게는 뭐 가족 단위로도 좋죠. 자, 저희들은 이제 마을에 자전거를 좀 둬서 가족 단위로 오면은 이제 곧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 들녘에 가족 단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런 부분들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대상자들을 보면서 활동을 측정하면 된다. 자, 이 운동 치유형은 효과성을 검증할 때
인바디 체크 기기 같은 게 아주 유용하죠. 자, 처음에 하기 전에 유연성이나 근력 상태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고 와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훨씬 좋아지는 것들이 식별이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운동 치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저 자료에 필요 여건, 운용 방법, 주민 참여, 운용자의 필요 영향,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거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운용자의 필요 영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이 부분은 활동성이 많은 운동 치유형이기 때문에 뭐 스포츠 아니면은 헬스 트레이너 또 이 신체 활동가 뭐 운동 선수를 했다든지 어떤 이런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자원 분석할 때 인적 자원의 요소가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을 시설에 뭐 시설뿐만 아니라 거기도 나와 있지만은 가까운 데 승마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 그 예양리 마을, 연동리 예양리 마을은 아주 가까운 곳에 승마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계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치유 강강 모델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은 현재 올해 지금 시행하는 치유농업사 2급 자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내년에는 아마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추가해서 4개 과제를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고 또 보다 더 치유농업을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2급 과정에 대한 교과목 소개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자, 다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자, 이제는 보다 더 좀 실전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고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 또 기타 지역에서 강의하는 내용 중에 자, 심리학에 대한 부분들. 자, 치유농업은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심리학과 관련된 내용, 또 그 중에서도 상담심리, 발달심리, 임상심리 이런 부분들, 또 심리검사에 대한 부분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치유농업은 핵심이 치유 효과에 대한 그 결과를 검증해내는 거라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 임상검사라든지 아니면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과성을 좀 검증하는 부분들 또 농장 운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새롭게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이제 공부하기 좋은 계절 이 가을이 왔는데 치유농업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치유농업 2급사 자격 과정이 전국에 11개밖에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치유농업사 2급 과정 7개 과목 17개 과제를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에 있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치유농업 2급 자격과정 내년에 시험 대비를 위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격과정을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려대학교 세종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올해 신규 과정으로 민간 한국경영능력 개발원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힐링 지도사라고 하는 자격 과정으로 1급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 치유농업
입사 2급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서늘한 가을에 9월부터 11월까지 학습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새로운 분야로 여러분들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